이 다양한 가치를 지닌 독도 교과서 201페이지 이전 차시 확인학습 먼저 하시겠습니다. 학습지 8페이지 상단에 뭐는 영토와 영해의 수직상공으로 일반적으로 대기권 내로 그 범위를 제한합니다. 영토와 영해의 수직상공 뭐죠? 공이 되겠죠. 그리고 해안선이 단조롭고 선이 적은 동해안, 제주특별자치도, 울릉도, 독도는 최저조위선에서 12해리까지를 영해로 정하는 무슨 선을 적용을 합니다. 최저조위선에서 12해리까지인데 동해안, 제주특별자치도, 울릉도 이쪽 동해안, 제주특별자치도, 울릉도, 독도는 해안선이 단조롭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최저조위선을 적용하죠. 그래서 통상기선을 적용합니다. 뭐랑 헷갈리지 말아야 돼요? 그 서해안, 남해안은 뭐예요? 서해안, 남해안은 해안선이 복잡하기 때문에 무슨 기선을 적용하죠? 무슨 기선? 섬을 직선으로 연결한 바깥쪽 선을 직선으로 연결한 직선 기선을 적용한다라는 거 통상기선이랑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OX를 풀어보시면 영해 설정 시 해안선이 복잡하고 섬이 많은 서해안과 남해안은 통상기선을 적용한다. 맞아요? X가 되겠죠. 직선 기선이 되겠습니다. 자, 독도가 지닌 다양한 가치와 중요성을 파악하는 게 이번 시간 학습 목표가 되겠고요. 영상 자료 하나 보시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독도 관련 영상입니다. 우리나라의 동쪽 맨 끝에 위치한 섬 독도 때문에 대한민국의 아침은 독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독도에 가려면 대개 울릉도를 거쳐서 가야 하는데요. 울릉도에서 독도까지는 87.4km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오키섬과 독도의 거리는 157.5km. 더구나 울릉도에서는 맑은 날 눈으로 독도를 볼 수 있지만 오키섬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독도는 한국 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독도는 동도와 서도 그리고 89개의 바위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동도에는 등대와 독도 경비대 건물이 있고 서도에는 주민 숙소와 지하수가 솟아나오는 물고기 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강한 해풍을 견뎌낼 수 있는 60여 종의 식물이 자라고 있는데요. 도깨비 새고비, 개까치 수염, 소리쟁이 등 그 이름도 재미있는 식물들입니다. 독도는 이동하는 새들의 피난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철새를 볼 수도 있는데요. 특히 바다제비, 슴새, 긍이갈매기는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반도와는 다른 특별한 자연 환경을 갖고 있는 독도.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만하죠. 동해라는 큰 바다의 한가운데 오로지 그 독도, 울릉도가 있는데 큰 육지의 생태계로부터 일단 분리가 돼 있죠. 고립된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독특하고 고유의 그런 생물 종들이 서식을 하고 있고 굉장히 풍부한 수산 자원의 그런 보고가 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고요. 울릉도에서 독도까지는 배로 2시간 남짓. 현재 독도에는 김성도 씨와 김신열 씨 부부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에는 살 수가 없어 외지로 나가고 등대지기와 경비대만이 자부심으로 독도를 지킵니다. 독도의 곳곳에서는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독도 영상을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 독도에 대해서 독도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가치들을 쭉 살펴볼 거예요. 일단 독도의 위치와 자연환경부터 정리를 조금 해보시면 독도의 위치는 우리나라 영토 중에 가장 어느 쪽? 동서남북 중에
네, 동쪽에 위치하고 있고 주소는 우리 교과서에 울릉읍 독도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그 도로명 주소로 바뀌었죠.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에 이사북길 우리 독도와 관련해서 이제 가장 이제 영향을 좀 많이 끼친 역사적으로 영향을 끼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사북길 안용북길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해서 도로명 주소로 바뀌었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독도의 위치와 관련해서 보시면은 울릉도에서 독도가 육안으로 날씨가 좋은 날은 육안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울릉도에서 독도까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 독도는 동도와 서도 이렇게 두 개의 큰 섬 그리고 이 사이가 한 150m 정도 떨어져 있대요.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작은 89개의 부속 도서로 이루어져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 201페이지에 독도의 위치 나와 있는 자료 같이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울릉도에서 독도까지 87.4km 떨어져 있고 그리고 오키섬 제주도란다. 죄송합니다. 그 일본의 오키섬에서는 157.5km가 떨어져 있죠. 오키섬에서는 심지어 독도가 육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릉도에서 독도가 훨씬 더 가까운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그 독도는 어디에서?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87.4km 떨어져 있으며 날씨가 맑은 날에는 맨눈으로 울릉도 독도를 볼 수 있습니다. 독도는 동도와 서도 두 개의 큰 섬과 89개의 부속 도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학습지 8페이지 아래쪽 자료학습 1번에다가 채워넣기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독도의 자연환경을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은 방금 우리가 봤듯이 독도는 동도와 서도 두 개의 큰 섬과 89개의 부속 도서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 그림 자료 보시면은 독도는 해저에서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용암이 굳어져서 형성된 화산섬이에요. 화산섬이고 제주도랑 울릉도보다 먼저 생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바닷속에 거대한 화산체가 형성돼 있고 밖으로 나와 있는 독도는 이 정도 조그맣게 이만큼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바닷속에 큰 화산체가 있다라는 거 잠겨져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대부분의 해안이 극경사로 이루어져 있어서 거주 환경이 불리합니다. 경사가 급해서 거주하기에는 불리한 환경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독도의 자연환경 계속 이어서 보시면은 기후는 난류의 영향을 받습니다. 난류라는 건 따뜻한 바닷물이죠. 난류의 영향을 받는 해양성 기후가 나타나요. 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다의 영향을 받는 해양성 기후가 나타나죠. 해양성 기후의 대표적인 특징은 연평균 기온이 온난한 편이죠. 연평균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연평균 기온이 영하로 안 떨어지지 않고 온난한 편이고 연중 비와 눈이 많이 내립니다. 강수량이 많죠. 강수량이 많고 온난한 해양성 기후가 나타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독도의 가치를 쭉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첫 번째로 영역으로서 독도가 가지고 있는 가치, 영역이라는 건 우리가 배웠죠. 주권이 미치는 범위, 영토, 영해, 영공을 합쳐서 영역이라고 부르는데 이 영역적으로 독도가 가지는 가치는 일단 독도는 우리나라 동쪽 끝을 확정짓죠. 우리나라 최동단이죠. 그리고 아무래도 제일 동쪽 끝에 있다 보니까 무슨 수역, 경제적으로 특히 가치가 높은 배타적 경제 수역을 설정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기점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항공 및 방어 기지로서 국가 안보에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무슨 요충지로서 군사적 요충지로서 대단히 중요한 영역적 가치를 띠고 있다라는 점을 가지고 가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경제적 가치와 관련해서는 독도는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조경수역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수역과 관련해서 자료 하나 준비를 해왔어요. 잠깐 보실게요. 정리해 볼게요. 바다에서 일정한 방향으로 나타나는 지속적인 해수의 흐름을 해류라고 합니다. 해류는 온도에 따라서 두 종류로 나누는데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따뜻한 해류를 난류라고 하고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는 찬 해류를 한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동쪽에서 동한 난류와 북한 난류가 만나는 지점이 있는데 이 지점을 조경수역이라고 부르고
이곳은 난류와 한류에 사는 물고기들이 한 곳에 모이기 때문에 좋은 어장이 형성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독도가 좋은 어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류와 난류와 이 조경수역이 한류와 난류가 만나서 영양 염료가 많대요. 영양분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한류와 난류에 사는 여러 물고기들이 많기 때문에 수산 자원이 대단히 풍부하죠. 그래서 경제적 가치가 높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자원도 많아요. 자원도 많은데 대단히 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자원 중에 하나가 메탄 하이드레이트라는 자원이에요.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불타는 얼음이라는 별명이 붙은 자원인데 이게 천연가스인데 천연가스가 바닷속에 높은 고도의 압력과 추운 낮은 온도로 이게 얼어 있는 거예요. 물과 합쳐져서 천연가스가 얼어 있는 상태로 독도 바다 깊은 곳에 매장돼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자원으로서 대단히 큰 가치를 띠고 있다라는 건데 일본이 독도를 대단히 노리고 있는 것도 이 메탄 하이드레이트 때문이라는 얘기도 많아요. 그래서 또 자료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메탄 하이드레이트와 관련한 자료 하나 또 보시고 가실게요. 광고 건너뛸게요. 독도 해역에 매장된 꿈의 에너지원. 때는 1997년 12월 러시아 무기화학연구소에서 연구 중인 경상대 화학과의 배구현 교수는 연구소장 쿠즈네초프로부터 한국의 동해바다 한 곳에 붉은색으로 어떤 지점을 표기하고 있는 지도를 선물로 받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이드레이트 분포 추정 지역을 기록한 지도. 하이드레이트란 메탄이 주성분인 천연가스가 얼음처럼 고체화된 상태로서 불타는 얼음 석탄으로도 불립니다. 기존의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 에너지의 매장량보다 약 2배 많은 데다가 전 세계에 매장된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그 매장량이 약 10조 톤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 양은 인류가 50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1998년 5월 배구현 교수가 러시아를 재방문했을 때 동해에 관련된 하이드레이트의 자세한 정보를 부탁하자 쿠즈네초프 소장은 그와 관련된 의미 있는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일본이 한국의 영토인 독도를 자기네들 땅이라고 우겨온 중요한 이유가 동해상의 풍부한 해양 자원 확보를 염두에 둔 전략이라는 소문이 근거 있는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이제 독도는 단순한 역사적 영토 분쟁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느냐, 빼앗기느냐의 문제로까지 발전한 것입니다. 그 매장량이 막다함에도 러시아와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는 상업적 생산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이드레이트가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역사가 그리 길지 않습니다. 하이드레이트를 연소시키면 물과 함께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아황산가스와 같은 오염물질이 나오는데 그 양이 아주 적다고 합니다. 하지만 채취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추출 과정에서 물과 분리된 메탄가스는 바닷속에서 공기 중으로 흩어지기 쉬우며 연소시키지 않은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온실가스 효과가 20배 이상이나 크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연소 전에 퍼져나가면 해양 온난화를 더욱 가속시킬 수 있다는 위험성과 메탄가스를 꺼내는 과정에서 하이드레이트 층이 붕괴돼 해저 지반이 가라앉고 해저 생태계가 파괴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과연 하이드레이트가 미래 주 에너지 자원으로서의 역할을 해낼 수 있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에 과연 이 자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우리가 또 걱정도 되긴 하지만 이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가지고 있는 이 가능성 또는 자원으로서 천연가스가 대단히 미래의 자원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독도의 경제적 가치가 무궁무진하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메탄 하이드레이트뿐만 아니라 해양 심층수 같은 자원도 독도에 대단히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해양 심층수는 수심 200m 이하의 깊은 곳의 바닷물을 해양 심층수라고 해요. 차가운 온도와 깊은 수심 때문에 유기물이나 오염물질의 유입이 없어서
깨끗하고 미네랄이랑 영양 역류가 풍부한 이런 물이기 때문에 여러 분야로 쓰이고 있죠. 자, 독도의 가치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환경 생태적 가치가 뛰어난데 여러 종류의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고 해저 화산 형성과 진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세계적인 지질 유적지예요. 그래서 섬 전체가 독도 천연보호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제336호이기도 하고요. 해국이라던가 괭이갈매기 이런 애들이 주로 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독도의 환경 생태적 가치와 관련해서 독도의 생태계 관련 자료 잠깐 또 보실게요. 우리나라 영토의 동쪽 끝에 자리 잡은 독도. 독도는 동도와 서도 2개의 섬과 그 밖의 작은 섬 89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독도는 바다 아래 약 2000m에서 솟은 용암이 굳어져 생긴 작은 바위섬이지만 섬 전체가 독특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서도의 한 경사면에는 2m가 넘게 자란 왕호장근으로 덮여 있는데 갈증을 달래주는 수액이 나와 어민들에게는 생명초로 불리는 풀이죠. 이 왕호장근은 독도의 거칠고 메마른 흙과 강한 바닷바람에 적응한 식물이랍니다. 또 독도에는 바위 채송화, 땅 채송화, 해구, 갯가치 수영 등의 식물과 작은 멋쟁이 나비, 된장 잠자리 등의 곤충이 살고 있습니다. 독도 주변의 바다는 따뜻해서 곤봉 바다딸기를 비롯한 다양한 산호들이 살기에 좋아요. 산호 주변에는 다양한 물고기들이 살고 있는데 몸의 줄무늬가 호랑이와 비슷하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범돔, 온몸이 파란 파랑돔, 가막 배도라치와 노래미, 몸 길이가 1m나 되는 흑돔과 1에서 2cm 정도밖에 안 되는 귀꼴뚜기까지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죠. 독도에는 이와 같은 풍부한 먹이로 인하여 괭이갈매기 등 약 160종의 새가 찾아옵니다. 이처럼 독특한 환경으로 인해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는 독도는 사람의 발길이 많이 닿지 않아 생태계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습니다. 라고 하죠. 그 독도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고 환경 생태적으로 가치가 높다라고 또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런 독도의 역사를 우리가 좀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 시간에도 공부를 하시긴 하실 텐데 512년에 신라가 우상국 울릉도 독도로 편입을 합니다. 그리고 1696년에 일본으로 끌려간 안용복이 활약으로 일본 막부가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서면으로 독도가 우리 땅임을 도토리번의 그 번주에게 받아냅니다. 그리고 1900년에 대한제국 그 광무 4년에 고종이 칙령제 41호를 제정 반포해서 울릉도를 독립된 군으로 승격을 하고 그때 이제 독도까지 같이 이때 증명을 하게 되죠. 그리고 1965년에 독도에 지금 돌아가셨지만 최종덕 씨가 거주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독도의 역사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이러한 독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과 가상 인터뷰가 있는데 교과서 203페이지를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독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사부 장군님이 나오시죠. 신라의 장군으로서 울릉도와 독도를 영토를 넓힌 주인공이다요 해서 신라 지증왕 시기에
지등왕 시기에 울릉도와 독도를 중심으로 복속을 시켰고 우상국은 우리나라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이사부 그리고 안용복은 조선 정부의 허락 없이 불법으로 울릉도와 독도 주변에 고기잡이하는 일본 어민을 꾸짖다가 일본으로 잡혀갔죠. 그래서 일본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땅임을 강력히 주장을 해서 도토리엄 번주한테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하는 문서까지 받아왔어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독도 주소가 이사부길, 안용복길로 된 거죠. 이 두 분을 또 알아두시면 좋겠고 현재 독도 경비대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료학습 2번 학습지 아래쪽 오른쪽 아래 하단에 자료학습 2번 가로넣기 채워넣기 해보실 수 있겠죠. 신라시대 장군으로서 지등왕 시대의 우상국을 복속시킨 이사부 그리고 어민 출신으로 누구예요? 안용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독도 경비대까지 알아두시면 되겠고 네, 교과서 202페이지 활동을 좀 보실게요. 교과서 202페이지 활동 보시면 독도에는 어떤 가치가 있을까 해가지고 그 문헌 속의 독도 이 부분 잠깐 보실게요. 세종실록 시리즈에는 우산도, 독도와 무릉도, 울릉도 두 섬은 울진현의 정동쪽 바다 가운데 있다. 두 섬 간의 거리는 그리 멀지 않아서 바람이 불어서 청명한 날에 섬을 볼 수 있다. 둘이 가까워서 섬을 볼 수 있다라고 해서 이 부분에 정확하게 이렇게 명시가 돼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조선 전기에 만들어진 팔도총도에는 신등공여지 슬람에 실린 조선 전도예요. 이 팔도총도가. 그런데 이 조선 전도에 울릉도랑 우산도 두 섬이 그려져 있다라는 거죠. 이 팔도총도에 보시면 이쪽에 확대해서 보면 여기랑 여기 이렇게 해서 울릉도 독도가 정확하게 그려져 있다라고 해서 이미 1454년 그리고 1531년도 그 옛날부터 울릉도랑 독도를 정확하게 우리나라로 명시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료 1에 고문원이 의미하는 바를 영역면에서 써보자라고 했는데 그대로예요. 내용 그대로가 되겠습니다. 두 섬이 맑은 날에 볼 수 있었다는 사실을 통해 그 사실을 통해서 독도가 우리의 영토였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고 팔도총도를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울릉도와 우산도 두 섬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그 옛날에도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점을 보여준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독도의 다양한 가치 해가지고 자료 2번을 잠깐 보시면은 자료 2번에서는 독도는 해저에서 솟아오른 지리학자는 독도는 해저에서 솟아오른 화산섬으로 화산 연구에 좋은 사례 지역입니다. 라고 해서 화산 연구에 대단한 가치를 지닌다 라고 했고 기업가 입장에서는 메탄 하이드레이트랑 해양 신층수 같은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가치가 높다라고 할 수 있겠고 군인으로서는 군사적 요충지죠. 독도가. 그래서 동북아의 여러 국가들의 군대 이동을 상황을 파악하는데 대단히 유리한 군사적 요충지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생태학자 입장에서는 독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시면 자료 1을 통해 생태학자 입장에서는 독도는 해국, 참나리, 괭이, 갈매기 등 여러 종류의 동식물들이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생태학적으로도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확인학습 해봅시다. 독도의 가치와 관련된 내용을 연결해봅시다 라고 했는데 경제적 가치는 어디로? 경제적 가치는 메탄 하이드레이트로, 영역적 가치는 배타적 경제수역, 그리고 환경 생태적 가치는 세계 지질 유적지로 연결하시면 되겠고요. 독도에는 조류, 식물, 곤충 등 290여 종의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어서 1999년 섬 전체가 뭐로 지정되었었죠?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독도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고요. 그리고 1905년 독도를 일방적으로 자국 영토에 편입한 것을 근거로 왜곡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일본이 되겠죠.